손목이 시큰시큰하고 뻐근하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게 또 죽을 듯이 아픈 건 아니지만 통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위가 바로 손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손목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건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초염, 이게 뭘까요? 네. 일단 이름이 좀 생소하지 않으실 겁니다. 건초가 뭐냐 하면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길쭉한 구조물에는 그렇게 싸는 항상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네,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도 있고 힘줄 싸고 있는 막도 있고 신경을 싸고 있는 막들도 있는데 건초는 이제 힘줄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초염의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손목이나 발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또는 체중을 지탱하는 그런 관절은 아니지만 뭐 식사하시고 머리 감고 뭐 일상생활 하시고 이럴 때 뭐 휴대폰을 잡고 모든 것에서 다 손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손이 이제 힘줄이 많이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제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힘줄 싸고 있는 막에도 염증이 생기고 물도 차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건초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엄지손가락에도 그런 힘줄들이 한 2-3개가 붙어 있는데 특히 엄지손가락 힘줄 2개에 작용하는 건초염을 드케르뱅시 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발견한 이제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처음에는 통증이 경미하죠. 쉬면 좀 낫고. 그런데 맞아. 반복적인 이제 손상에 취약하다 보니까 통증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 요것만 해도 아프고 또 구부리면서 손목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서 아프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말아지는 그런 동작에서 손목을 밑으로 살짝 구부려 보면 통증이 만약에 손등 쪽에 온다. 그러면 아, 내가 뭔가 건초염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건초염 외에도 네. 손목 질환이 좀 많잖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 제가 들어본 거 그리고 또 관절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른 질환과 좀 가장 구분된다 네. 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사실은 환자분들은 그런 것들의 차이를 잘 느끼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손이 붓기만 해도 아, 힘줄염 아니면 뭐 힘줄에 무리가 갔나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인대가 다쳤나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지만 정확하게 증상만으로 구분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힘줄이 문제가 되냐 아니면 신경이 문제가 되냐 아니면 뼈나 관절의 문제가 되냐 그것에 따른 증상이 뭐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이제 건초염은 힘줄 문제니까 반복적으로 뭐 가위질을 계속 한다든지 맞아. 이제 농사일을 하신다든지 칼질을 계속 주방에서 하신다든지 이렇게 반복될 때 증상이 악화된다고 느끼시고 쉬면 좀 낫고요. 맞아. 그런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질환인데 손목을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이제 자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이게 만성화된 고착화된 신경 눌림이 있다 보니까 잠을 자고 있고 손을 쉬고 있는데도 손이 저리고 손끝이 막 불편하고 그런 증상들을 느끼시게 되니까 좀 다르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골관절염은 이제 손목이나 손가락 뼈마디에 생기는 거니까요. 좀 붓기라든지 좀 말단 부위가 커지고 붓고 아픈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건초염은 손가락 끝보다는 손목 주변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건초라는 거는 손목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관절에도 있죠? 그렇죠. 그쵸? 어깨도 있고 뭐 손목에도 있고 뭐 발목에도 있고요.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그런 큰 힘줄들보다는 작고 예민하지만 종류가 많다. 그 말이 맞는 게 여기가 아프면 다른 데 아픈 데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뇌하고도 가깝고 사실 일상생활할 때 많이 쓰고 통증이 좀 예민하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손가락에 외상 뭐 베이거나 그런 상처가 났을 때도 이제 아무래도 하지 부위보다는 통증이 더 예민하죠. 맞아. 아기 낳고 저 조리원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손바닥으로 바닥 짚지 마라. 이게 손목 나간다. 저희가 속된 말로 손목 나간다. 네. 건초염 100% 생긴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출산과 건초염에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네. 좀 궁금해요. 상관관계가 있죠. 있는데 이제 80년대부터 그런 논문들은 이미 많이 나왔었고 경험적으로도 이제 뭐 출산하고 나면 관절에 바람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산이란 거 자체가 관절염뿐만 아니라 온 몸에 다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산 전부터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이제 붓기가 생기거든요. 그쵸. 손발 붓기가 생기고 다리도 붓고 손도 붓는데 그런 부종들이 이제 신경이나 힘줄 지나가는 부분을 압박하니까 조금 과사용에도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아기 뭐 씻기고 재워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그런 손을 많이 쓰는 일을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3kg 이제 내외로 뭐 태어나고 맞아요. 좀 이제 크게 태어난 친구들은 뭐 4kg 이렇게 태어나는데 한 6개월만 지나면 애들이 한 8, 9kg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늘어나니까 계속 과사용으로 이제 무리를 했는데 3, 4개월 지날수록 더 이제 힘들어지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건초염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 나타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건초염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과는 다르게 출산하고 나서는 대부분 한 8, 9개월 지나면 알아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없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몸에서 이제 작용하는 호르몬들이 출산 이후에 태반이 떨어지고 나면 그런 호르몬들이 원래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오, 맞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아, 걱정 많이 하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었는데 네. 생색집 내려고 내가 그렇게 너를 낳았다 막 네. 아빠들아 육아를 해라 이렇게 아,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래서 다 돌아와요 하면 또 우리 또 아빠들 다 돌아왔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근데 이제 있거든요. 관절 통증이 돌아와도 뭐 남편이 그때 섭섭하게 하면 마음이 안 돌아오니까. 아, 그럼 그렇죠. 알아서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 이렇게 남편분들은 티내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아유 힘들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자, 근데 이 관절 질환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저희가 병원에 가면 매일 듣는 거죠. 네. 되게 쓰지 마세요. 근데 이 건초염 치료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잘 나을 수 있는지 어떤 생활 습관 뭐 이런 거 있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통증을 느끼시면요. 일단 활동을 좀 줄이셔야죠. 당연히. 통증이 뭐 2, 3일 됐다. 그럼 당연히 쉬어야 되겠죠. 쉬고 따뜻한 물에서 마사지하고 또 집에 있는 간단한 소염제 뭐 부르펜 계열의 그냥 먹는 약 아주 간단한 거 그런 것들을 사용해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 이상 간다. 그럼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간단한 소염제라든지 어떤 물리치료만으로도 좋아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초염은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알아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대. 그냥 약 먹고 보자. 뭐. 맞아. 근데 집에서 그렇게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치료를 하고 있는데 또는 지켜보는데도 쉬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면 뭔가 몸에서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통증의 원인을 알아야죠. 그래서 힘줄에 구조적인 손상은 없는지 아니면 감염이라든지 그런 뭐 고름이 차서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럼 안 보여요? 보이죠. 시뻘겋게 변하고. 근데 그때는 이미 병원에 오시면 꽤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손은 다행인 것이 이제 구조물이 얕기 때문에 피부에서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빠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뭐 수술이든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될 거고 특별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 과사용을 이제 반복해서 했다든지 만성적으로 그냥 통증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아까 뭐 건선이나 뭐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빠른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통풍성 관절염들이 발목이나 손에도 오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치료를 하고 몇 년 동안 이제 끌어오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합니다. 네, 건초가 이제 만성적으로 오래 자극되다 보면 두꺼워지기도 하고 힘줄이 그 사이에서 끼어서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포착성 힘줄염이라고 합니다. 포착성 힘줄 건초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힘줄 지나가는 길을 좀 열어주고 네, 그렇게 염증 조직은 조금 제거해주고 그런 간단한 수술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 건초염을 하면서 이 유튜브랑 이런 영상이란 거 다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댓글이 다 건초염을 좀 빨리 낫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저도 알고 싶어요. 이 건초염을 빨리 낫게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나요? 일단 저희가 통증을 만약에 6개월 정도 앓으셨다 그러면 저희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거의 6개월 시간에 2배, 한 1년까지는 통증 줄어드는 걸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통증이 빨리 좋아지지 않으니까 한 병원을 한 3-4곳 이렇게 옮기세요. 그죠. 갔다가 안 좋으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근데 그러다 보면 마지막 병원에 가면 딱 낫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병원 선생님이 명이시다. 명이다. 근데, 명이대. 근데 모든 치료 원칙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았는데 마지막 병원이 제일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방법을 쓰더라도 이제 빨리 낫게 하겠다에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정말 통증이 심할 때는 좀 강한 진통제를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힘줄은 이제
만성적인 손상이 있으면 힘줄 자체도 얇아지고 파열이 되기도 하고 또 스테로이드 주사는 또 힘줄을 얇게 만든다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껴 쓰는 걸 이제 포커스로 해야지 안 아프고 빨리 이제 운동에 복귀하고 싶어요. 직장에 복귀하고 싶어요. 그거는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그냥 모르고 그냥 약만 쓰고 주사만 쓰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럴 때는 영상 검사를 적절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초음파 검사뿐만 아니라 정밀 진단은 이제 결국 MRI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연부 조직 평가에는 이제 그런 엑스레이 외에 다른 검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해결될 건데 주사나 약물로만 시간을 이제 보내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피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또 뭐 있는지, 네.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환자분들께 한 가지씩 여쭤봐요. 오시면 잠은 잘 주무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잠을 자야 이제 온몸의 관절의 염증들도 이제 해결을 하고 몸이 스스로 나을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면 장애가 있어서 잠을 뭐 하루에 3-4시간씩 자시고 아니면 좀 끊어서 주무셔야 되거나 뭐 아니면 뭐 그 이제 소변 보시는 게 불편해서 아침 뭐 밤에 한두 번 깨고 다시 주무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휴식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면을 하시고 계신지 그걸 제가 먼저 여쭤보는 편이고요. 뭐 아니면 수면 유도제를 써서 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던지 아니면 약물로 이제 수면 관련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뭐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많이 쓰시거나 뭐 반복적으로 이제 아까 음식 하시는 분들, 농업 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스마트폰 할 때 이렇게 뭐 받침대 있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누워서 계속 이렇게 손목 구부린 상태에서 휴대폰하고 이런 것들도 좋지 않죠. 손 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그런 손 관련 통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시간 안배.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휴대폰에도 이제 하루에 자기가 휴대폰을 몇 시간을 쓰는지,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 다 통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시간이 더 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의사들도 저희도 수술을 하니까 기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뼈도 깎아내고 이렇게 톱질도 하고 그러면서 손목 힘줄염, 뭐 건초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목이나 손가락에 힘을 꽉 주고 작업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돌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구가 없어요. 그럼 억지로 막 무리하게 막 그런 걸 피하셔야 돼요. 적절한 도구를 찾아와서 뭐 물건을 뭐 따고 개봉하고 뭐 그런 것들 다양한 아주 사소한 습관부터 좀 고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네요, 진짜. 미리 치료를 하면은 치료 효과도 높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이야기 들고 올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